쌤이랑 오늘 배울 함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처음에 배울 함수는 합성함수, 다시 말하면 함수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함수를 가지고 와줘야 되니까 정의역이랑 공역 좀 세팅해 볼게. 1, 2, 3, 4, 5, 6 이렇게 정의역이랑 공역을 세팅했을 때 x에서 y로 함수 f라고 설정해 볼게요. 대응관계는 그냥 대략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함수값, 이런 순서상 같은 경우는 f1은 5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고, 뭐 f2는 6, f3은 4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하나의 함수 f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함수 가지고 와볼게. 얘는 y에서 z의 함수 g 함수고 7, 8, 9 대응관계는 대략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g4는 뭐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f 함수에서 왼쪽은 정의역, 오른쪽 공역 중에 뭐 치역 애들이 있는 거고, g 함수로 봤을 때는 y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거 아니야. g 함수에서는 y에서 z의 함수이기 때문에 y가 정의역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호는 이거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을 때 이런 기호가 있었잖아요. x에서 y로의 함수. 그래서 g 같은 경우도 y에서 z로의 함수니까 정의역, 공역 기억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배울 내용, 지금 배울 내용은 이렇게 한 번에 오고 싶은 거죠. x에서 z로의 함수로. 그래서 f라는 함수랑 g 함수를 합성시키고 싶은데, 이제 기호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난 f 갔다가 g 가고 싶잖아. 근데 기호는 g.f라고 쓸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는 점을 좀 크게 쓴 건데요. 도트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g.f가 f 함수랑 g 함수를 합성한 거고, 나중에 이 도트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괄호로 바꿔서 풀 거거든요. 얘네 한번 쌤이 해보면은 너희 똑같이 바꿔주면 되니까 도트는 괄호로 바꾼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f 함수랑 g 함수를 합성하는 거는 g.f 거꾸로 읽는다는 거. 그래서 이 설명이야 얘들아. 만약에 쌤이 g.f 함수에 뭐 2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이 설명은 f 함수에 2 넣었어. 그럼 이게 얼마 나와? 6이 나오죠? 그럼 g 6은 얼마가 되겠어? 8. 이 값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트가 뭐로 바뀌어주면 되냐면은 괄호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f2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6이 나왔으니까 여기 자리에 6을 써버리면은 g6은 8 나오는 것처럼. 오케이. 뭐 g.f1 얘는 g의 f1이 돼버릴 거니까 f1 같은 경우는 1에서 5한테 쏘는 거고, 그럼 이 값은 g5로 바뀌겠죠? 그럼 g5는 얼마야? 9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두 개 함수를 합쳐서 쓰는 걸 합성함수라고 한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f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함수는 이제 오른쪽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을 오른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대응관계, 뭐 정의역, 공역 세팅되어 있고 대응관계 있을 때 합성함수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함수에서도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잘 보자. 선생님 만약에 뭐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 f2는 3.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이제 구하자고 하는 거지. f.ge. 도트는 괄호로 바뀐다고 했고, 그럼 이 설명은 g2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3. 그럼 f3을 구해주면 돼. 4. 그럼 만약에 또 뭐 f.g7이 궁금해. 그러면은 f의 g7. 그럼 g7은 넣으면 48. 1 더하면 뭐 4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에서 뭐 f. 얼마, f. 얼마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 이 숫자를 뭐 gx에 대입한 다음에 값을 구하고 다시 fx에 대입해서 값을 구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너는 이것도 혹시 구해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 f랑 gx를 합성한 식, 값 말고 합성한 식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어차피 도트는 쌤이 괄호로 풀린다고 했으니까 괄호로 풀어볼게.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제 gx 값을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완성이 안 되잖아. 그럼 쌤 여기서 얘를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fk는 얼마 나오죠? k 플러스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식인데 만약에 f에 x-2는 얼마 나올까? x-1 얘 별거 없어 얘들아. 여긴 누구 자리야? x 자리입니다. 근데 x 대신 k가 왔는 거니까 x 대신 k 쓴 거야. 여기 x 자리다. x 대신 x-2 온 거니까 왜 x-1이 나온 거야? x 자리에 x-2 써놓고 더하기란 거니까. 그럼 잘 봐야 얘들아. x 자리에 누구 들어왔죠? gx. 그러면 x 자리에 그냥 gx 쓰면 돼. 그런데 gx가 지금 무슨 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x제곱 마 1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은 x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f.gx가 x제곱이 되면서 2느니까 4, 7느니까 49.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두 개를 구한다고 하면은 뭐 이 식이 엄청 더럽지도 않으니까 구해보면 되는데 뭐 식이 뭐 숫자가 복잡해진다든지 아니면 계산이 좀 많아져. 그럼 아싸리 그냥 f.g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x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 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합성함수고 합성함수는 그냥 두 개를 합쳤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성질 보여줄 건데 일단 여기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g.f랑 f.g가 같지 않다는 말인데 이 의미는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함수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 x값을 넣어버리잖아. 근데 지금은 값을 넣어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아까 연습할 겸 g.f랑 f.g를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뭐 fx를 gx도 그냥 뭐 1차씩 가지고 와볼까? 이렇게 가보자. 그럼 먼저 좌변부터 g.fx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gfx라고 했었고 그러면 좀 gx 여기 fx를 넣어버릴게요. 그럼 x 자리에 fx 넣어버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 gx인데 gfx니까 이 x 마삼 자리에 fx 넣어버린 거죠. 얘는 2x 마이너스 1까지. 두 번째 f.gx는 f의 gx가 될 거고 그럼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여긴 x 자리인데 gx가 왔으니까 gx를 그대로 써버리면 될 것 같아. 2x 마이너스 2가 되죠.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쌤이 이 1차식을 비슷하게 가져가서 그런가 봐. 그래서 결론은 그냥 f.g랑 g.f랑 같지 않다.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 가지 성질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이거는 식이 3개짜리니까 따로 뭐 증명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내용이야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으면 아까 함수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x값을 hx에 대입하고 그거를 뭐 g에 대입하고 그거를 f에 대입하는 건데 문제에서 f, g, h를 다 안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너네가 만약에 문제에서 f.gs에 대한 이식을 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보통 h, g, f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h를 계산한 다음에 f.g에 대입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이미 계산된 결과에 대입해도 돼. 그래서 그 의미가 그냥 f, g, h를 순서대로 한 번씩 안 해도 되고 그냥 결합법칙. 먼저 계산되는 거 한 다음에 계산해도 되고 당연히 쌤이 3개짜리니까 앞에 2개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 거 2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합법칙도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은 새로운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i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얘는 항등함수. 그럼 항등함수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얘는 y는 x라고 했었고 다시 말하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x값 대입하면은 그대로 내가 나와야 돼. 그럼 다시 설명은 이제 이런 설명인데 뭐 i.f랑 f.i랑 f랑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값으로 설명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쌤이 대응관 얘 한번 활용해 볼까? 지금 어차피 fx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잘 봐. 쌤 여기서 i.f2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서 좌변. 그럼 f2는 얼마 나와? 6 나오죠. 그럼 i 함수 뭐라고 해야 되나?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와야 돼. 6을 넣으면 6이 나와야 돼요.
일단 6이래. f.i 구해볼게요. i 6 냈을 거야. i 6 얼마 나온다고?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얘 f6이야. 쏘리. 그럴 뻔. 예리입하는 거죠. i이니까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f2. 그럼 f2 얼마 나와? 6. 근데 이 결론이 뭐라고? i가 합성되면 그냥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f2 구해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6. 값이 다 같죠. 상등함수는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을 때 그냥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설명 나온 거고, 뒤에 보면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오거든? 그게 좀 많이 어려운데 쌤 일단 문제를 풀어줄 때 또 설명해 줄게. 그게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고, 그 다음 역함수 가볼게요. 바로 밑에 내용인데, 역함수는 함수 단원 와서 새로운 이름이 붙은 거고, 너네가 원래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y는 x 대칭 함수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y는 x 대칭 함수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혹시 y는 x 대칭은 직접적으로 배운 건 고등수학상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긴 했는데, 혹시 이 함수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y는 뭐 x 플러스 5 함수를 y는 x 대칭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x랑 y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x는 y 더하기 5 함수가 이 함수를 y는 x 대칭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론은 보통 함수를 이렇게 정리 안 하잖아. y는 넘어가면 x 마이너스 5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식에서는 뭐 여기 있잖아. 함수식에서는 그냥 x랑 y 위치를 바꿔주는 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대응 관계에서 한번 보여줄게. 1, 2, 3 4, 5, 6 x에서 y를 함수, f 함수 가지고 와봤는데 대응 관계는 그냥 쌤 맘대로. 자 보자. 지금 f1은 5 맞죠? 근데 역함수가 뭐냐면은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f5는 1 이렇게 x, y를 쓰고 싶은 거야. x, y 값이잖아. 근데 x, y 위치 바꾼 거니까 5는 1 위치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역함수의 기호가 필요한데, 얘는 f 함수 기호니까 그래서 f 함수의 역함수 기호는 이렇게 쓸 겁니다. 지수 자리 정도의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f 인버스라고 읽을 건데, f 인버스 5는 1이란 말이 1이 5한테 화살을 쏘는 게 x에서 y로 쏘는 거죠. 근데 역함수 뭐라고 해야 되나? y에서 x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x, y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y에서 x로의 함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f 인버스 5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f 인버스로 기억해주면 되거든요. 대응 관계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또 있겠죠. 뭐냐면은 f2가 6이야. 그럼 f2는 6이 뭐야? 이렇게 화살 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뭐겠어? 거꾸로 쏘면 뭐가 나오는 거야? f6은 2가 나오는 거죠. f 인버스 6은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잘 봐. 쌤은 f 인버스 4는 3으로 쓰고 싶어.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뭐를 캐치해주면 되냐? x랑 y 바뀐 게 4랑 3이라고? 그럼 원래 값은 f3은 4였겠네?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함수 대응 관계에서 fa가 b래. 그럼 얘랑 같은 말이 a랑 b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썼을 때 여기 함수에 뭘 쓰자? f 함수의 역함수인 f 인버스를 쓰자, 이렇게 설명입니다. 대응 관계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 기억해주고 함수 구하는 거 기억해주고. 근데 이 역함수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면은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공역을 조금 수정해서 하나 더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이런 대응 관계에서 역함수는 존재하지가 않죠. 왜 존재하지 않냐?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인데, 우리 함수 조건 좀 기억하면은 정의역만 보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함수를 이게 함수냐 아니냐 파악하는 방법은 정의역을 보기로 했는데, 각각 한 번씩 화살을 써야 되고요. 한 발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썼고요.
두 번 손해 없죠. 근데 이번엔 역함수를 봤을 때 y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y 여기 정의라고 봤는데 한 번씩 썼나 봤더니 안 썼어.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시 쏘면 되겠네요. 쏠게. 그러면 역함수 존재하는 거 맞죠? 근데 잘 봐. 그러면 f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 한 발씩 쐈고 한 발씩 쐈는데 3은 두 발 쐈잖아. 그럼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보통 역함수가 존재할 때 함수 존재하는 거 물어보지 않고 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 존재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7이 있으면은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7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공역 개수랑 선택받는 치역 개수 같아야 돼.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하죠, 얘들아? 치역이랑 공역이랑 개수가 같아야 돼. 네 가지 배운 함수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뭐 있었죠? 1대1 대응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 역함수 배울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말이 어떤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 말이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알려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가 중요한 게 이딴 말을 주고 얘를 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1대1 대응이다. 다시 말하면 공역에 남은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쌤이 이제 이거 보고 역함수 성질 몇 개 정리해줄게. 여기 3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얘랑 비슷해. 뭐냐면은 A여예요. 얘 뭐죠? A 집합이었죠. 잘 생각해봐. F 인버스는 뭐냐면은 이게 F 함수면 이렇게 오는 게 F 인버스라고 했죠. 근데 Y에서 X로의 함수를 한 번 더 뒤집었어요. X에서 Y 함수가 F인데 Y에서 X가 인버스야. 근데 이것도 한 번 더 뒤집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온 게 F 인버스의 인버스인데 X에서 Y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 F랑 똑같잖아요. 그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F 도트 지금은 뭐 상관없긴 한데 F 도트 F 인버스 뭐냐면은 F 함수랑 F 인버스 함수를 합성했을 때 쌤이 합성 함수에 어떤 X값을 넣었어. 그때 X값이 그냥 그때 치역 값이 그냥 X랑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이 지워진다고 하는 거죠. 왜 지워지냐면 잘 봐. 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F 함수잖아. F2를 넣었을 때 6이 나오는 게. 근데 F 인버스는 뭐야? 다시 6을 2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얘도 같은 말이긴 하거든. 잘 봐. F2를 넣으면 6이 나와. 근데 다시 6을 뭐 해버린 거야? 다시 2로 돌려버리는 거야. 이 말이 왔다 가자 라는 말이거든. F 인버스 도트 F란 말이 왔다 가자. 그럼 당연히 2 넣은 게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F 인버스랑 F는 이게 F고 이게 F 인버스니까 왔다 가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말이 나온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조금 이제 얘도 이제 한 가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얘는 좀 뭐랑 비슷하냐면은 지금 G 도트 F의 인버스를 취해버리죠? 얘는 약간 대우랑 비슷합니다. 우리 대우 어떻게 외웠죠? P면 Q이다는 뒤집고 부정한 거잖아. 똑같아요. 얘도 뒤집고 인버스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여주긴 할 텐데 그냥 이거만 외워주면 되긴 하거든. 지금 얘를 보여주려면 한 번 더 충분해볼게. 얘를 G함수로 가볼게요. 잘 보자. 쌤이 이렇게 오는 거 오늘 배운 함수 무슨 함수라고 했었죠? 항등함수. F함수랑 G함수를 합치고 싶다. 근데 표현 방법이 좀 헷갈리다고 했어. 왜? F하고 G 가고 싶은데 쓰는 거는 거꾸로. 됐어요? 그럼 혹시 이 함수는 이름이 뭘까? X에서 Z로 가는 게 G 도트 F인데 이번엔 Z에서 X로 가고 싶어.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지 않을까요? 이게?
오케이? 됐어? 왜 잘 봐. 이게 F 함수라며.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쌤이랑? F 인버스라고 했잖아. X에서 Y로 가는 게 F인데 다시 Y에서 X로 가고 싶어. F 인버스. 그러면 X에서 Z로 가는 게 G 도트 F면 Z에서 X로 가는 건 G 도트 F의 인버스겠죠. 그래서 얘를 쌤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은 얘 갔다가 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잘 봐. 여기는 어떤 함수냐? Y에서 Z가 G 함수인데. 그럼 Z에서 Y 함수는 뭐겠어? G 인버스겠네? 그럼 우리는 Z에서 X로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얘 먼저 계산하려면은 왼쪽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얘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내줘야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었죠? 쌤이? 맞아? 우리 얘 계산하고 얘 계산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얘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Z, Y, Y, X가 되고 싶으면은 G 인버스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 F 인버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G 도트 F 인버스가 G 도트 F 인버스는 대우 느낌. 뒤집고 부정 취한 겁니다. 인버스 취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 성질 3개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내용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역함수가 또 그래프랑 또 연결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알고 있나 체크를 해볼까? 혹시 쌤이랑 fx가 2x 플러스 3이고 뭐 gx가 2분의 1x 마이너스 5래요. 두 함수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두 함수의 교점? 연립, 그렇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말하는 연립이 뭐지? 그냥 연립 방정식 푸는 거 맞죠? 뭐 뿔마 가간법을 쓰던지 대입법을 쓰던지. 그런데 보통 함수 문제는 가간법을 안 쓰죠. 왜냐면은 둘 다 y는이니까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 연립하는 거 잘 외웠고요. 그럼 연립하는 식에서 우리가 이 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분명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x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x값은 뭐야? 교점의 x좌표인 것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지금 배울 내용 뭐냐면은 fx가 뭐 2분의 1x 마이너스 5라는 함수일 때 그림상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하겠다.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 fx가 2분의 1x 더하기 3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f 인버스 x랑 둘의 교점을 구해달래요. 그럼 보통 두 함수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함수식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줘야 되잖아. 그럼 우린 뭐를 해줘야 돼요? f 인버스 x를 구해줘야 돼. 그럼 기억해봐. 둘은 역함수 관계라고 했었는데 쌤이 역함수 뭐라고? 그냥 용어 배운 거야 오늘. 원래 무슨 함수야? 그냥 y는 x 대칭 함수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되려면은 그냥 x랑 y 위치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자리가 y 자리잖아. 그럼 이 함수는 y는 2분의 1x 더하기 3에서 x랑 y 위치 바꾸면은 x는 2분의 1 y 더하기 3이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 넘기고 2 곱하면은 2x 마이너스 6이 y니까 이게 역함수요. 이거 얘야. 그 함수 구했어. 이제 뭐 하면 돼? 너네가 늘 아듯이 교점 구하려면은 연립방정식 y는 꼴이니까 대입법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프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럼 엄청 쉬워집니다. 안 구해도 돼. 왜 안 구해도 되냐면은 이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3 찍고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y는 x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니까 이 정도 되겠지. 대칭의 의미는 이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접어야죠. 접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게 구한 역함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 대략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얘 구해달래? 아니, 두 함수의 교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랑 f 인버스 x 교점은 아무래도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다,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y는 x.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교점은
y는 x랑의 교점이랑 같은 말인데 우린 지금 얘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를 구한 거잖아. 구할 필요 없다고. 왜? 둘의 교점은 흰색이랑 연두색 교점은 뭐랑 똑같으니까 흰색이랑 주황색 둘의 교점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랑 함수랑 교점은 y는 x를 활용하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은 센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얘를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도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잘 알고 있으면은 얘도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야. 우리가 y는 뭐 절대값 x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봐야 되고 뭐 거기서 이제 너네가 뭐 물어보는 함수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바로 그리기 전에 이 절대값 x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절대값 x는 값이 얼마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x 나오죠. x 나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그냥 이거 두 개 들어주면 돼. 왜? 절대값 2 얼마 나오죠? 2. 절대값 마이너스 2 얼마 나오죠? 2. 다시 말하면 이 x는 플러스 x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얘들아 여기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너네가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보통 0을 이제 플러스 쪽에 넣긴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0은 아무 데나 넣어주시고 절대값 그래프는 항상 얘들아 이 박스 안에 절대값 안에 내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게 여기 내용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면 우리가 뭐 이런 함수 못 그리겠냐? 1차 함수인데? 맞죠?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가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두 갈래로? 여기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럼 양수여보자.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y는 2x 마이너스 음수야? 여기가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는 부호를 바꿔서 아니면 이 값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 값에 마이너스를 달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 얘들아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정의역 값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 얘가 얼마냐? x가 2분의 1이냐? 여기 뭐 부호 차이니까 부동 차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2분의 1을 기점으로 2분의 1보다 큰 부분은 얘 그리고 싶대. 그럼 y는 2x 마이너스 1 그래프는 y제편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근데 우린 누구만 그려달라고 해야 되나? 2분의 1 이상만 오른쪽만. 그럼 어디 지워줘야 돼? 여기 지워줘야 돼요. 두 번째 여기 그래프는 2분의 1 미만만 왼쪽만. 근데 얘 어떻게 생겼어? y제편 1이면서 얘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2분의 1 기준으로 왼쪽만. 어때요? V자. 오케이. 그래서 쌤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 내용 얘들아 지금 우리가 범위를 좀 어렵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유형이 있어 밑에. 근데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y는 우변이 다 절대값인 거예요. 그럼 좀은 생각해봐. 당연히 일단 기본적인 뭐 함수라고 하면은 여기 값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양수도 나올 수 있고 y 값이 음수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다고 하면은 여기 값 중에서 양수밖에 못 나온다고 하는 거지. 음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음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냥. y는 2x-1 그래프 이 그래프였죠?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그래프 중에서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y값 중에 음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런 내용이지. 여기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리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2야. y값이. 그럼 이 값이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x축 대칭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변에 절대값 그려져 있는 그래프 애들아 x축 대칭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빨리 하나 더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그래프. 더 어렵죠 얘는? 2차식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지랄 해야 돼. 아내가 양수일 때 그냥 부등식을 2번 풀어야 되는 거 하는 거죠. 2번까지는 아니지. 부등호 차이니까. 부등식 해 구한 다음에 뭐 사이 양 끝값은 양수로 사이 값은 음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변의 절대값 있는 형태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지금 x 더하기 3에 x 플러스 1이니까 x축이랑 만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일 거고 축방은 마이너스 2a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축 밑에 y값이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까지는겨. 이렇게. 야, 여기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야 플러스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렸어요? 원래 함수를 그냥 그린 다음에 y값 음수 부분을 뒤집어 까주면 됩니다. 이게 우변이 양수일 때, 우변이 절대값이 있을 때, 우변 전체 들고 있을 때. 그래서 이 형태는 조금 너네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 2개는 좀 연결 지어서 해볼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이런 거. 아까랑 조금 다르죠. 뭐냐면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얘는 y만 절대값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아까 쌤이랑 했던 그냥 정석적인 풀이로 공부를 해주세요. 여기에 뭐 외우라는 설명이 있긴 한데 두 번째 내용이 쌤이 해주는 거고 세 번째 내용 여기 왼쪽 끝에가 이 밑에 내용이거든. 근데 외우지 마. 우리가 외울 거는 첫 번째 거랑 여기 마지막 거만 외울 거기 때문에 이거 2개는 그냥 절대값 이용해서 풀 거야.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절대값 쌤이랑 어떻게 풀기로 했냐? 아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바로 풀게요. y는 x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프 그리는겨. y절편 1 증가. 어디만? 0 이상만. 얘는 y절편 1 음수. 어디만? 0 왼쪽만. 끝. 아까랑 조금 다르죠? 왜? 아까는 만약에 이렇게 식이 써 있다고 하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y값 음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뒤집어 깠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좀 다릅니다. 아까랑. 알겠죠? 두 번째. 똑같아요, 여기도. 뭐겠어야 되나? y가 양수일 때랑 y가 음수일 때. 0 포함해서. 여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음수니까 좀 다르죠? 부 y가 바뀌어야 돼. 뭐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바꿔서 풀어줄게요. 얘는 일단 그냥 그리고 지금 그래프 모양이 여기까지 그릴게. 이따 쭉. 얘는 어디만 그린 거야 얘들아? 0 이상만. y값 0 이상만. 여기까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죠. 여기에 지금 아마 마이너스 1,0일게요. 왜냐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디만? y값이 음수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2개 차이점이 있고요. 마지막이 좀 제일 어려워.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얘는 좀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냐면은 둘 다 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왜 경우가 많아지냐 생각을 해볼게요.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경우는 둘 다 양수일 때 y 플러스 x 마이너스일 때 y 마이너스 x 플러스일 때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일 때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4가지를 다 나누냐? 이 한 문제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을 할 건데요. 지금 y, x 부호를 봤을 때 쌤이 막 뭐라고 하냐면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어. 누구만 그릴 거냐? 얘만 그릴 겁니다. 뿔뿔이 때문에. 그럼 y는 x 플러스 1만 일단 그리는 거야. 근데 디테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얘들아 우리는 뿔뿔일 때만 양수일 때만 여기까지만.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이 둘의
차이점으로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혹시 뿔뿔일 때랑 뿔마일 때는 x값 부호 바뀌었네? 그럼 혹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x 대신 마이너스 x 온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떤 축 대칭을 해? 이렇게 오죠? x 부호가 바뀌려면은 반대 문자 축 대칭해야 되거든요? 그럼 x 부호 바뀌었어. 그럼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와보자. y 대신 마이너스 y가 버렸네? y 대신 마이너스 y가 버렸네? y 문자 바뀐 거니까 x축 대칭 해줘야 돼요. 뒤집어 까니까 벌어질 만큼 이 정도. 그냥 뭐 기울기 정도 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둘 다 부호 바뀌었네? 두 개 문자 부호 바뀌려면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엄청 어렵게 안 느껴도 돼요. 뭐냐면은 그냥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아니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가 두 개짜리는 그래프 이상하고 그래서 뭐래 얘들아? 플러스 양수일 때 하나 그린 다음에 y축, x축, 원점 대칭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이용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뒤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대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고 쳐볼게요. 여기 10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뭐 한번 배우긴 했지만 좀 오래돼서 어려울 수 있긴 한데 합성함수 계산하는 건 얘들아 안 배워도 풀 수 있습니다. 저 도트만 뭔지 알면은. 지금 도트 뭐라고 했냐면 가로로 바뀐다고 했었죠? 뭘 좀 이상하긴 하네. 가로 좀 크게 그려서. 이 내용은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g 마이너스를 먼저 구해주면 돼요. g 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1내면 1 빼기 4니까 마3. 얘 마3이래. 그럼 f 마3 구해주면 돼요. 여기냐? 10. 두 번째 g 도트 f2는 g f2. 그럼 지금 f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편하겠구나. f2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냐? 여기다. 4네요. 그럼 g4는 4, 4, 16 빼기 4 할 거니까 12. 10 빼기 12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자. 쌤이 이거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되고 싶대요. 그냥 fx랑 gx가 아직 그냥 fx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되도록 a를 구하고 싶나 봐. 그래서 이거는 x값을 대입하기보다는 실제로 합성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해본 것처럼. 그래서 f.gx 같은 경우는 fx 자리에 gx가 들어온 거죠. 그럼 fx 자리에 여기 자리에 gx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gx 얼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며 쓰는 거지 이렇게. 얘랑 두 번째 g 도트 fx는 gx 자리에 fx 들어온 거야. 그럼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자리에 fx 넣어버릴게요. 뭐야?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여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까지 a는 2까지.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합성함수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거 써줘야 되니까 구해줘야 돼 실제로. fx 자리에 gx 들어가 있네. f도 gx는 gx 더하기 a입니다. x 자리에 gx 들어갔으니까 대입해볼게요. bx 더하기 c 더하기 a는 4x 마이너스 2. 여기서 뭐 알려준 거야? b는 c 알려준 거고 b는 4 알려준 거고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 알려준 거네. 미지수 2개, 식 1개. 여기 식 하나 더 있네. f는 3이니까 넣어버리면은 2 더하기 a는 3까지 a는 1 a가 1이니까 넘어가면 c는 마3 다 곱해 달려. 마이너스 12. (13번)
여기 잘 봐. 이게 더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hx를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저기 합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설명입니다. gx 자리에 hx가 들어가 있고 이게 fx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볼게. fx 얼마? 2x 제곱 더하기ghx는 일단 x라고 생각하고 gx 얼마? 2x 마이너스 3. 여기 자리에 hx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hx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되겠죠. hx는 넘어가면 4. 이 약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2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보자. 이것도 기출지에 항상 있는 문제인데 이 설명이 뭐냐면은 일단 그냥 여기 fx를 f1x라고 생각하자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야. 50도 있지만 f2x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은 n자리 1이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 1을 넣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f에 f1x 다시 말하면 두 번 합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f3x 같은 경우는 n자리 2가 들어간 거니까 f에 f2x로 써지겠죠. 근데 f2x가 가면 뭐였죠? fx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f에 fx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만큼 합성해달라고 하는 건데 얘는 당연히 얘들아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규칙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뭐부터? f1, 2부터. f1, 2는 밑에 드는 거니까 1 나오네. 그럼 f2, 2가 뭐냐면은 두 번 합성해달라고 하는 거고 f2가 1이니까 얘는 f1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4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쌤이 이제 이거 생략할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온 결과를 그냥 fx에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f3의 2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f에 대입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f4 같은 경우는 3. 규칙이 나와야 될 텐데 f4의 2는 얘를 fx에 2. 그럼 f5의 2는 1을 들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거니까 1. 다시 말하면 이 f2를 합성하면은 1, 4, 3, 2가 반복됩니다. 1, 4, 3, 2가 반복되고요.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게 4개이기 때문에 우린 50번째 합성 숫자 50번째 숫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숫자를 반복되는 숫자만큼 나눌 거고요. 몫은 중요하지 않고 이 나머지 반복되는 게 12개가 있을 거고 만약에 반복되긴 끝났어 12개로 어차피 또 1, 4, 3이 반복될 거니까 49번째 50번째 1, 2 나머지 2개니까 답은 4로 구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은 F 도트, FB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문제는 얘부터 먼저 풀 겁니다. FB의 의미는 B를 넣었을 때 여기 물결 표시 함수랑 만나야겠죠? 함수값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Y는 X라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해버리면은 C, C일 수밖에 없잖아요. C입니다. 예, C래요. 그러면 또 C를 대입하는 거지. 물결이랑 만나는 거는 여기 점. 알아 몰라? 몰라. 쭉 내려가면 D입니다. D겠네요. 그 마지막 FD는 사이즈가 C 넣는데 D 나왔고 B 넣는데 C 나왔고 C 넣는데 D 나왔어. D 넣었으면 2 나오겠죠. 답은 2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자. 여기 좀만 집중해서 봐줘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F 도트 FX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옳은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식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식을 구하는 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해 안 가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일단 fx가 필요해. 그래서 fx 이걸 한번 끊어서 잘 그려볼 건데 이 내용이야. fx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1인데요. 일단 이게 쉬워서 얘부터 먼저 가볼게요. 그냥 y는 x 함수가 있는데 어디 부분만? 정의역이 0부터 1 부분만. 끝. 아볼함수가 있는데 아볼함수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어디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구해볼게.
쌤이랑 구해야 되는 f 도트 fx는 f의 fx 함수. 이거를 나눠서 그려볼 건데 쌤은 일단 기본적인 fx 함수는 정의역으로 나눠서 풀잖아요. 얘는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의역 위치가 지금 뭡니까? fx인데 x자리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쌤은 fx 범위로 문제를 나눠서 풀 겁니다. 잘 봐요. 그냥 이 함수인데 x자리에 fx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자리에 fx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똑같은 풀입니다.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와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자리에 0, 마이너스 1, 여기 자리에는 0,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fx면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fx 쓰는 거잖아. x자리에 fx가 왔으니까 여기 fx 써줘야겠죠. 난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는 거냐면은 fx가 누굽니까? 얘죠? 근데 fx 중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미만이래. 다시 말하면 fx는 x축, y축으로 해석했을 때 fx는 y는 fx죠? 다시 한번 치역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부분이 어디야 얘들아? 치역 봤을 때 0부터 마이너스 여기겠죠? 그럼 이 부분의 지금 함수는 누굽니까? 이 어떤 함수죠? 이 함수죠? 이 범위 내에서 fx는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봐요. 여기 0부터 1이네. 누가? y 값이 치역이. 여기는 어떤 함수야? y는 x 함수네. 그럼 0부터 1 중에서 fx는 뭐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y는 x라고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 정리하겠습니다. 식이 어떻게 바뀌면 되더라?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래.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fx가 x라고 그대로 넣어주면 돼. 이제 우리가 정의역을 좀 해결해주면 되는데 정의역 잘 봐. 지금 이 마이너스 x제곱은 얘잖아. 정의역이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이죠? 그냥 똑같아. 이 x는 2x지. 정의역 어때? 0부터 1이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 4제곱이 되겠죠. 이제 이 함수를 쌤이랑 골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4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얘로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0부터 1이 저 함수 fx처럼 일자가 돼야 돼요. 답은 3번만 체크하면 될 것 같거든. 3번. 그래서 이 범위를 나오는 거는 얘들아 조금 이렇게 좀 연관해서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얘도 fx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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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왜냐면은 이 둘 차이가 그냥 x자리에 fx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이 범위에 있다는 함수를 너네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은 범위가 연대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 는 거고. 그 다음 아마 이 문제가 정의역이 똑같아서 좀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긴 한데 아마 밑에 문제는 정의역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걔 한번 풀어보고 어차피 그거 쌤이 오답해 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워.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돼서.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쌤이나 지금 fx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요. 그냥 fx를 물어보는 건데 힌트는 f 인버스 x로 줬어. 어떻게 해석하자고? 얘는 x랑 y 위치가 바뀐 거예요. 다시 돌려놓을게. f2는 4. x랑 위치 바꾼 거야. 다시 돌려놓을게. f-1은 마이너스 5. 그럼 함수값 두 개 준 거니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 수 있지요? 그 다음에 18번 정의역 나눠져 있고 공역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집 읽어보니까 fx 3x-2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혹시 쌤이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우리가 배운 함수 4가지 중에서 그 함수랑 같은 말이 하고 있었지. 무슨 함수? 1대1 대응.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랑 똑같아. 그럼 잘 기억해봐요. 1대1 대응 문제에서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나눠져 있으면 이제 박스 형태 문제인데 2부터 6까지고 공역은 모르네요? 대충 만들어 볼게. A부터 B까지. 여기 형태에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X가 모든 Y에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스를 이상하게 지나면 안 되고 꼭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지난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면은 정의역 중에 작은 거, 공역 중에 작은 거, 정의역 중에 큰 거, 공역 중에 큰 거, 작은 거 지나고 큰 거 지난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X값이 작은데 Y값 제일 큰 거, X값이 제일 큰데 Y값 제일 작은 거. 얘는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작아진다. 감소함수 말해주는 건데 그래서 원래 답은 2개 구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누구래? 3x-1이에요. 증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지나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X값이 작은 거, Y값 작은 거. 얘는 X값이 큰 거, Y값 큰 거니까 6, B. 한 번씩 대입하면 되거든요. A는 4, B는 16. 저 더해달래.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는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X 됐지. Y랑 X 위치 바꿔달라. 너네 맘대로 확인한대. 그냥 쌤이 그냥 Y는 AX-6, FX 바꿔볼게. X는 AY-6, X 더하기 6은 AY. 바꿨냐? Y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6. 근데 얘랑 똑같대요. A는 2, 2분의 6이니까 B는 3 곱하면 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보자.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세요. 일단 문제를 그냥 풀게요. 어떻게 해요? 합성함수 알면서 역함수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GA는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뭐 구할 수 있으니까 F 인버스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GA니까 A-1이 들어온 거고 여기 1까지.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F의 인버스 X를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FX 성질 이용해서 풀 겁니다. 역함수는 X, Y 위치 바꾼 거니까 다시 바꿔버리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이 의미가 뭐야? X에 1 넣었더니 Y값 A-1 나왔다. A값 얼마입니까? 2. 잘 봐. 뭘 하나 알려주고 싶냐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용하는 건데 우리 F 인버스 X를 모르잖아? 근데 FX를 알고 있고요. 혹시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양변에 F를 합성시키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얘들아 왼쪽에 넣으면 숫자 1 왼쪽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오른쪽에 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1을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얘부터 먼저 해볼까? 1을 F1로 만들 거야. 그럼 내가 1을 이제 왼쪽에 넣었잖아요. F 왼쪽에. 그러면 여기 식을 봤을 때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왼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혹시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네 이렇게 결합법칙 써도 되나요? 그러면 F랑 F 인버스가 뭐라고 했어? 왔다가 가능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네? 그럼 GA랑 F1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면 돼. 이 내용이 여기입니다. GA 얼마야? A-1. F1 얼마야? 1.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이제 함수를 합성할 때 그 위치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알겠죠?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만만하게 잘 나오지? 뭐냐면은 저기 가운데 G 도트 F 인버스 보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대우처럼 바꾸기로 했어요. F 도트 G 도트 F 인버스는 바뀌면서 인버스 취할 거니까 F 인버스 G 인버스 F.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G 인버스 도트 F8이니까 F8은 마이너스 23.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23이 답인데
우린 이 값을 모르잖아. 값을 구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K라고 둘게요. X라고 두면은 X와 겹칠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역함수 성질. XY를 뒤집자. 그럼 GK가 23이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4K 더하기 1은 23. 쏘리. 마이너스 23. 그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니까 K는 마이너스 6. 이따가 쌤이는 합성함수에서 해봤죠? 똑같습니다. 다만 좀 귀찮은 거는 이 값을 바로 대입하지 못한다는 거. 모르니까 미지수 써가지고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F 인버스 C가 K니까 XY 뒤집어. FK는 C. X값 중에 뭘 넣어야 C가 나오는지 K값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C는 여기네. Y는 X 성질 이용해서. 그럼 여기 값이 나오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되냐? 누구랑 fx랑 만났냐? D입니다. 그럼 눈치 까는 거지. C 나왔는데 D 나왔네. 그럼 또 D를 넣으면 뭐가 나올까? 이가 나오지 않을 거야. F 인버스 D는 몰라 T. FT는 D. X 중에 X 값이 T인데 뭘 넣어야 D가 나오는지 Y 값 D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D인데. 그럼 뭘 넣어야 D가 나오냐? 2. (3번) 나왔다. 이거 잘못 생각해보자. fx랑 f 인버스 x랑 교점이 궁금하대요. 그럼 우리가 f 인버스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x랑 f 인버스 x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거는 얘도 지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의 교점 구해주면 됩니다. 두 함수의 교점은 y는 꼴이기 때문에 대입법 4분의 3x는 마이너스 3. x에 뭘 넣어야 마이너스 3이냐? x는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더 꿀인 건 y는 x라는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는 무조건 x, y 좌표 똑같죠? y 값도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잘 보자.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우변이 절대값이네? 다시 말하면 이 fx 중에서 y 값은 나올 수가 없네? 양수로 바뀌겠네? x축 대칭. 얘 골라주면 돼요. w는 아니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지금 이 절대값 함수랑 어떤 함수에 만나도록 하는 상수 M값인데요. 일단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뭐 하나 파악해 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저런 형태를 많이 공부해 봤을 텐데, 쟤는 뭐를 알려주는 걸까? y는 m의 x 더하기 2 더하기 3. 쟤는 저 직선의 힌트를 하나 준 건데, 뭘 준 거냐면은 m이라는 거는 mx니까 기울기는 안 준 거야. 몰라. 근데 뭘 준 거냐면은 지나는 점을 준 건데요. 지나는 점 어떻게 준 거냐면은 여기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y 값 3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어떤 직선이 1,1을 지난데, 근데 1,1을 지나는 거는 엄청 많잖아, 직선이. 기울기는 모르지만 1,1을 지나는 건 엄청 많아요. 맞죠? 근데 이 직선들은 다 특징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기울기는 몰라. 근데 1,1을 지나려면은 x 마이너스 더하기 2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식이 마이너스 2,3을 지난다고 알려주는 거고, 오른쪽 함수는 쌤이랑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 우변 통째로가 아니고 x만 있기 때문에 안에를 나누자고 했었죠? 얘를 0 이상이랑 0 미만이랑. 그럼 x가 1 이상이랑 x가 1 미만이랑. 바로 그려볼게요. 1 이상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그려볼게. 그대로 오면은 3x 마 3, 마이너스 3, 잠깐만, 마이너스 1,0 지나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나? 어디만? 1 이상만. 뭐요? 그럼 엄청 안 그려지네. 여기까지 봐요. 두 번째, 1 미만은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더하기 3 그리기로 했어. 어차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길 것 같거든요? V자로. 오케이? 이 함수랑 저 함수 특징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2,3을 지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2,3. 여기가 지금 좌표가 얼마냐? 3 맞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랑 만나고 싶대요.
다 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점은 여기는 안 쓸 것 같고 이 점을 쓸 것 같거든. 1,만 쓸 것 같아. 그럼 나랑 이거 일단 기울기 구해보자 얘들아. 어떤 기울기? 2,3을 지나는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저 직선이 1,0 지날 때 기울기. 1,0 지날 때 기울기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잘 봐 얘들아. 혹시 쌤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지나죠. 그럼 노란색은 이 파란색 m이 마이너스 1일 때랑 비교했을 때 얘는 대략 기울기가 얼마짜리죠? 아무거나 가지고 와봐. 이 정도의 기울기는 파란색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의 기울기는 얼마 정도 될까? 그렇지. 잘 봐 얘들아. 우린 기울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얘는 y는 2분의 1x야, y는 2x야. 얘는 y는 2x입니다. 두 번째,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냐? 얘는 직선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분의 1x야,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래서 양수랑 음수를 한 번에 공부할 때 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지금은 얘가 더 편하겠다. y축에 가깝다. 이 다른 말은 더 많이 기울어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 y축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보시면 y축 기준으로 야 이제 지금 더 어렵네. y축 가깝다 말고 더 많이 기울어졌다. 그럼 너네가 파란색이 눈썰매 타기 편하겠냐? 아니 눈썰매 타는 게 얘가 재밌겠냐? 얘가 재밌겠냐? 파란색이 더 재밌겠죠. 경사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가 더 많이 기울어진 거야. 그럼 더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는 절대값 a가 큰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큰 애들은 작은 애 아니지. 음수 입장에서 큰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은 다 되니까 노란색은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긴 했지만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될 거는 얘보다 값이 큰 애들. 얘네들 다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 다 쳐내자 일단. 마이너스 1 이상. 3번, 4번, 5번 쳐내주세요. 아직 2개 남았어? 그럼 또 뭘 찾아볼까? 얘 한번 가볼까요? 누구냐?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얘는 누구일 것 같아 얘들아? 혹시? V자 중에서 왼쪽이랑 평행하게 그린 겁니다. 그럼 왼쪽 그래프는 얘였죠?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짜리. 그럼 m이 기울기니까 여기 m이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3일 때는 안 만나요. 그럼 잘 보자. 이 연두색이랑 이 흰색이랑 어떤 구도가 돼야 안 만나는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더 많이 기울어졌어 얘들아. 더 많이 기울어졌어.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4입니다. 두 번째. 만약 연두색보다 쌤이 좀 덜 기울어졌어. 그럼 덜 기울어진 거면 절대값 a가 작아지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 같은 존재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흰색 그래프랑 파란색이 만나겠냐? 주황색이 만나겠냐? 파란색. 흰색이랑 분홍색이 만나겠냐? 주황색이 만나겠냐? 쭉 이어가면 분홍색이 만나겠죠? 우린 만나는 거 구하는 건데 얘는 된다고 하는 거야. 주황색은 못 만나네? 얘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힌트는 우리가 만나는 걸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인데 안 만나죠?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네. 여기 있는 거 버려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1번 3, 4, 5 버렸습니다. 답은 2번으로. 지금 치역은 y값이니까 x 정의역을 여기 fx 한 번씩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넣어버리면은 이제 k-2가 나올 거고 0 넣으면 마이너스 2, 1 넣으면 k-2, 2 넣으면 4k-2가 나오겠지. 여기서 지금 공통된 치역이 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0, 1, 2 뭐 2, 2, 3, 4 지금 약간 이런 식이지 않나? 그러면 치역을 공통된 걸로 두 번 세지 않고 그냥 2, 3, 4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거 하나 지우고 이거 3개 그냥 더해주면 될 것 같아. 5K 마이너스 6이 9다. 5K는 15. 90번. 보자. 얘도 약간 이제 박스 형태의 문제를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정의역이랑 공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1부터 2, 2부터 5반가? 좀 그려보자 얘들아. 여기 범위 안에서만 놀고 싶대. 근데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힌트가 y는 ax 더하기 1이네. y좌표를 준 겁니다. 무조건 얘를 지나야 된대요. 그럼 얘를 지나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값이 나오려면은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겨도 상관이 없고 상관없고 근데 지금은 a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마 제일 끝.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6인 거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 여기는 x가 2일 때 y값 2인 거. 그래서 여기 1부터 2, 2부터 6 사이에 그냥 정의역이랑 y값이 매칭이 되면 되기 때문에 대응이 되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제일 낮은 2,2 한번 대입해 주시고 기울기가 제일 큰 1,6 한번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93번. 지금 F252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문제 형태가 소수만 값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하고요. 나보면은 어떤 이 이상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곱하기는 이렇게 쪼개달라고 했어. 그래서 쌤은 252가 2 이상이니까 251 한번 딱 갈라볼게. 일단 잘 안 보이니까 252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26인가요? 일단 얘는 F2 더하기 F 126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약간 2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생각은 이 fx에서 이 값이 이렇게 딱 값으로 나오려면은 소수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소인수분 해주시면 됩니다. 251을 소인수분 해주면 돼요. 그럼 126은 뭐가 있을까? 얘는 6 곱하기 21이네. 그럼 끝났네. 어떻게 해요? 2 한 개, 2 한 개, 2 두 개, 3 두 개, 7 한 개. 우리 값을 소수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F126을 지금 어떻게 쪼갤 거냐면 쌤은 F6 더하기 F21로 쪼갤 거고요. F6, F21을 F2 더하기 F3, F3 더하기 F7. 그러면 소수니까 내려올 수 있겠죠. 2, 2, 3, 3, 7. 7번. 집합 x는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 gx가 있고요. 서로 같다. 함수에서 서로 같다는 거는 모양이 당연히 다른데 갖고 싶다는 거는 x값 넣었을 때 치역까지 갖다주면 되거든. 그래서 x값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넣으면 1 더하기 2a 더하기 3b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2 넣으면 8 더하기 8a 더하기 3b는 2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까지. 쌤은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2b,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0a, 2b, 마이너스 8. 딱 빼면 되겠다 얘들아. 마이너스 7a는 7, a는 마1, b는 a가 제일 적은 데다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치역은 치역에다가 구해줘야 돼요. A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니까 x겠다. x 마이너스 gx다가 1이랑 2 한번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랑 0. 그 다음에 04번. 잘 보자. 아까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할 수 있어. 1대1 대응이고 싶대요.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네. 그래서 일단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거든요. x-3이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 그럼 얘는 x가 3 이상일 때랑 x가 3 미만일 때 맞습니까? 그럼 x가 3 기준 했을 때 3 이상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ax 마이너스 3a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여기서 일단 기울기까지만 정리해볼게 얘들아. 두 번째 x가 3 미만일 때는 저기 x 빼기 3이 반대 부호 나올 거니까 차이점이 얘들아 그냥 여기만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x일 거예요. 이 문제는 기울기가 필요한데 왜 기울기가 필요하냐? 1대1 대응 잘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1대1 대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까 박스 문제긴 했지만 증가 이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근데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요. 증가. 그럼 다시 말하면 왼쪽 함수가 기울기가 음수 나왔어. 그럼 3 이상 함수도 그럼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둘의 기울기 부호 같아야 돼요.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요. 플러스면 플러스여야 되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여야만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둘이 곱해서 부호가 같은 애들이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가 2차 항이 음수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만 좀만 수정해 볼게. 그러면은 해는 마이너스 2이니까 a 값은 2랑 마이너스 2 사이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저 5번 잘못 말했어요. 오케이. 6번 볼게요. 지금 항등함수가 되고 싶은 거니까 항등함수는 이제 이거죠. 나를 넣으면 내가 나오는 거. 다시 말하면 y는 x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1이 넣었을 때 값이 1이 나와야 돼. 치역이.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고? x 넣었을 때 x 나와야 된다. fx가 x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fx가 얘래.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x 마사 x 더하기 3이니까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실제 해볼까 얘들아? 4 넣으면 얼마 나올까? 4, 4, 16 마이너스 12 F4는 4를 만족하네요.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F-3은 마이너스 3 넣으면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 이거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4랑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x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공집합은 아니래요. 무슨 설명이냐? x라는 집합, 정의역 집합을 구할 건데 여기에 들어올 원소는 마이너스 3이랑 4밖에 없습니다. 들어올래 말래 두 가지. 들어올래 말래 두 가지. 그래서 공집합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건데 공집합은 아니래. 세 개. 이래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여기도 보자. 지금 A, B, C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정확히 A, B, C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항등함수래. 그냥 A를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고 뭐 B를 넣었을 때 B, C를 넣었을 때 C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세 개 중에 1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두 개 중에 뭐 여기에 속해 있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 넣었을 때 B를 넣었을 때 여기 값이 B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X자리에 B를 넣었으니까 3B 빼기 8이 B가 나와주면 되거든. 2B는 8이 나올 거고 약분한 B는 4가 나오겠죠. 그냥 B, C 중에 정확히 몰라. A도 정확히 몰라야 돼. 그냥 내 세 개 중에 4 하나 있는 게. 마지막 또 X자리에 C를 넣으면은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니까 C가 나와야겠죠. C제곱 마이너스 8C 더하기 14는 C. C제곱 마이너스 9C 더하기 14는 0. 27? C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7인데 C가 될 수 있는 값은 범위가 아까 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7만. 그냥 A, B, C 중에 누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1이랑 4랑 7은 있어야 항등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10번
함수 개수 좀 어렵군요. 아직 봅시다. 근데 경우의 수를 한번 하고 오면은 또 쉽게 느껴질 수 있긴 하거든. 경우의 수를 안 배운 사람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경우의 수랑 비슷합니다. 일단 출발해 볼게요. 정의역 1, 2, 3 공역 A, B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쌤이랑 혹시 함수의 개수 구해볼까요? 함수로 하면 정의역 부분만 봐주면 되고요. 이 정의역 1, 2, 3 애들이 한 발 쏴주면 되고 그렇죠? 안 쏘면 안 되고 맞지? 그럼 1은 한 발 쏴보자. 누구한테 쏠게요? A한테, B한테 두 개 중에 한 개. 쌤이랑 지금 함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몰빵해도 돼요. 2는 A, B 중에 한 명한테 쏠 거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3도 두 개 중에 한 개. 여기서 A랑 1, 2, 3이 이제 화살을 쏴야 이렇게 다 화살을 쏴야 대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약간 동시에 개념으로 곱하기 해주면 되거든요. 동시에 개념은 중2 때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면 돼. 8가지 나왔어. 이게 함수의 개수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같고 싶대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은 공역이 뭐죠? Y값.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그럼 만약에 쌤이 상수함수, 몰빵함수를 만들어버리면 얘는 치역이 A, 공역은 A, B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공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A한테 몰빵, B한테 몰빵, A한테 몰빵 한 개, B한테 몰빵 한 개, 두 개 빼주면 되겠죠? 6가지. 1번. 뭐 아직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잘 안 외워줘도 되긴 하는데 가족권 보면은 이거 기억해 줘야 돼요. 1대1 함수. 무슨 말이냐면은 x값이 서로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1대1 함수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한번 해석해 볼까 얘들아? 절대값이 2 아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지 않을까? 얘가 이제 이 값이 절대값이 2 이하가 되려면은 2 이하는 맞고 마이너스도 이제 2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2 이상. 이거 알려준 것 같아.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이렇게 화살을 쏠 건데 지금 그냥 얘네들이 다 x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얘네들의 함수값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나 조건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있네. 그럼 버려야겠네. 얘네 두 개. 쓰면 안 되니까 2 넘어가 버리잖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풀이는 경우수처럼 1은 누구한테 화살 쏠래? 5개 중에 1개. 2는 누구한테 화살 쏠래? 5개 중에 1개가 아니고요. 1대1 함수니까 2는 1이 쏜 마이너스 1한테 못 쏴요. 그래서 4개 중에 1개. 그럼 이제 끝났죠? 왜냐면 3은 원래 5개 있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3개 중에 1개. 4는 5개 중에 위에들이 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빼고 2개 중에 1개. 동시에 개념이기 때문에 다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 4, 3, 2 곱하면은 120까지. 12번. 아까 1대1 함수였고요. 지금 1대1 대응이었잖아요. 그 차이점은 얘는 아까 x랑 y의 개수가 달랐고요. 지금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설명해 보면은 저기 x는 여기 x들인데 저기 x 더하기 fx가 홀수가 돼야 된대요. 생각해봐 얘들아. 어차피 x도 1, 2, 3, 4 중에 한 개, fx도 1, 2, 3, 4 중에 한 개인데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생각해보자. 어떤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은 조합은 홀짝이거나 짝 홈할 게 없거든요. 쌤 생각은요. x가 1이면 f1 1이 화살 쏘는 애들은 짝수밖에 못 와요. 3이 그러니까 x가 3이면 f3도 뭐밖에 못 온다는 거야?
짝수밖에 못 오는 거. 당연히 여기 뭐 있겠어? 2면 F2, 4면 F4. 그래서 지금은 우린 짝수 애들은 홀수한테 허살 써야 되고요. 홀수 애들은 짝수한테 허살 써야 되는데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1대1 대응 겹치면 안 돼요. 출발. 1은 여기 라인이니까 짝수. 누구한테? 두 개 중에 한 개. 2는 누구 라인? 짝수 라인. 홀수. 두 개 중에 한 개. 일단 쏠까? 3은 홀수 라인. 홀수는 짝수한테. 짝수 2, 4 남았는데 4는 선택받았으니까 무조건 2한테. 경우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4도 얘는 남은 게 3밖에 없으니까 3한테 써주면 돼요. 동시에 개념이니까 다 곱해주면 돼. 2, 2, 1, 1. 다음 3번. 여기는 똑같이 x에서 x로 함수고 이 힌트가 2항에서 푸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얘를 한번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는 마이너스 3, 0, 3에서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x에서 x로 함수인데 일단 생각 좀 해보면은 어차피 이 x는 여기 중에 누군가 할 거야.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3을 넣으면요. 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을 넣어도 이거 반대 나오지 않을까? 같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3이 쏘는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3이 쏘는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0은 넣어봤자 어차피 F0은 그냥 마이너스 0 그냥 0이잖아요. 얘는 뭐 쓸 거 없고. 알겠죠? 그래서 출발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은 일단 3개 중에 누구한테 다 쏠래? 3개 중에 1개. 0은 누구한테 다 쏠래? 3개 중에 1개. 3은 누구한테 다 쏠래? 3개 중에 1개가 아니고요. 3은 누구한테 다 쏠래? 마이너스 3이 선택한 그 함수값한테밖에 못 써요. 얘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3, 3, 1, 9개로 구해줘.